저녁 내내 책 한 단원을 읽고 또 읽어서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간단한 질문을 던졌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던 적이 있나요?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방법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배워온 대부분의 학습법, 여러 번 읽기, 핵심 내용 하이라이트하기, 강의 다시 듣기, 웬 대개 선생님이나 선배들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과학은 정반대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이해했다는 느낌만 줄 뿐 진짜 이해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3가지 학습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더 적게 공부하면서도 더 오래 기억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줄 방법들입니다. 열이 일부 전통적인 학습법의 문제점. 우리 대부분의 평범한 공부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책상에 앉아 책을 펴고 읽습니다. 중요한 문장에 형광펜을 칠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공책에 정리합니다. 정리한 내용을 다시 읽습니다. 내용이 익숙해지면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덮고 다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익숙한 느낌,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흥미로운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에 여러 번 노출되면 뇌는 그것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자신이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알아보는 것, 인식과 실제로 기억하는 것, 회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인식은 책에서 답을 보고 아, 맞아, 이거 알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억은 힌트나 책의 도움 없이 스스로 머릿속에서 그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시험이나 실제 삶은 인식이 아닌 바로 이 기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공부할까요? 그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다시 읽는 것은 큰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강의를 다시 듣는 것도 불쾌한 자극이 아니죠. 하지만 공부할 때의 편안함은 대개 장기적인 비효율성과 동의어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 현상을 알고 있다는 착각, 일루전 오브 노잉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모든 학생의 가장 무서운 침묵의 적입니다. 다행인 점은 이 착각을 깨뜨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 배 더 효과적입니다. 어멘 2부 첫 번째 방법, 인출 효과, 테스팅 이펙트. 2020년, 많은 이를 놀라게 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본 학생들이 단순히 내용을 복습한 학생들보다 지식을 50%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0%입니다. 5%나 10%가 아닙니다. 무려 50%입니다. 인출 효과, 테스팅 이펙트, 혹은 시험 효과는 정보를 다시 읽는 것보다 스스로 테스트하는 과정이 기억을 훨씬 더 강력하게 고착시킨다는 현상입니다. 듣기엔 간단하지만 그 이면의 원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책을 다시 읽을 때 뇌는 정보를 외부에서 내부로 받아들입니다. 정보가 수동적으로 들어오고 뇌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기에 강력한 신경 연결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테스트할 때, 즉, 책을 덮고 방금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해내려 애쓸 때, 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장기 기억 저장소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끌어내고 다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찾고 끌어내는 과정이 비록 힘들고 스트레스를 줄지라도 신경 연결을 더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며 다음번에 꺼내기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뇌는 정보가 편안하게 제공될 때가 아니라 고군분투해야 할 때 더 잘 배웁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정답을 맞출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려고 애쓰다가 틀린 뒤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정답을 읽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는 노력 없이 얻은 정보보다 기억날 듯 말 듯 애썼던 경험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게다가 주기적인 테스트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명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다시 읽기는 다 안다는 착각을 주지만 자가 테스트는 이 부분은 모르네, 저 부분은 다시 봐야겠어 라고 정확히 짚어줍니다. 이것은 그 어떤 방법도 제공할 수 없는 학습 지도가 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매 단원이나 강의가 끝난 뒤 책을 다시 펴는 대신
10에서 15분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수업의 핵심 내용이 뭐지? 오늘 배운 새로운 개념은 뭐였지? 그걸 내 언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지? 대답할 때 절대 책을 보지 마세요. 뇌가 스스로 찾아내게 두세요. 대답을 마친 후에야 책을 펴서 확인합니다. 틀렸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 그곳이 바로 당신이 집중해야 할 지점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 질문들을 플래시카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면한 질문을, 다른 면엔 답을 적으세요. 그리고 카드를 보고 바로 뒤집는 게 아니라 틀릴지라도 먼저 답을 말해보려 노력하세요. 틀리고 고치는 것은 학습이고, 답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그저 읽기일 뿐입니다. 이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스터디나 체크 플래시카 같은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스는 이미지와 음성 카드를 만들 수 있고, 마감 기한이나 주간 일정에 맞춰 자동 복습 스케줄을 짜줍니다. 특히 틀린 문제들을 기록해 다음 복습 때 취약한 부분을 강조해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데이터 동기화와 자가 테스트 시스템이 편리한 체크 플래시 카드가 좋은 선택입니다. 앱을 쓰든 안 쓰든 핵심 원칙은 하나입니다. 다시 읽기를 멈추고 스스로 테스트하기 시작하세요. 3부 두 번째 방법, 교차 학습, 인터리브 스터디. 이제 수학 시험을 준비하는 두 그룹의 학생을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그룹은 교과서 순서대로 공부합니다. 1단원을 다 끝내고 2단원으로, 2단원을 끝내고 3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깔끔하고 조직적이며 단계적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섞어서 공부합니다. 첫 문제는 1단원, 다음 문제는 3단원, 그 다음은 2단원, 다시 1단원. 이런 식입니다. 고정된 순서가 없습니다.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우며 때로는 짜증이 납니다. 단기적인 퀴즈, 15분 뒤 혹은 1시간 뒤에서는 순서대로 공부한 그룹이 이깁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방금 배운 내용을 시스템적으로 복습했으니 기억이 생생하니까요. 하지만 기말고사 결과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교차 학습을 한 그룹이 순서대로 공부한 그룹보다 성적이 무려 215%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215%입니다. 같은 내용, 같은 공부 시간이었음에도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순서대로 공부할 때 뇌는 다음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어떤 공식을 써야 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유형의 문제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방금 배운 공식을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빠르고 쉽지만 단기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에서, 그리고 인생의 실제 상황에서 이건 몇 단원 문제입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문제를 맞닥뜨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게 무슨 유형인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식별하는 것입니다. 진짜 시험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풀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 식별 및 분류 능력입니다. 교차 학습은 바로 그 기술을 훈련시킵니다. 질문이 무작위로 나올 때 뇌는 멈춰서 분석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유형인지 생각하고 적절한 해법을 찾아내야 하죠. 그 매 순간이 뇌에게는 문제 식별 연습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식별 능력은 순서대로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집니다. 즉, 순서 학습은 문제풀이를 가르치지만 교차 학습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실전 적용법. 플래시카드를 쓴다면 셔플 기능을 켜서 질문이 무작위로 나오게 하세요. 여러 과목이나 주제를 공부한다면 한 과목을 끝장낼 때까지 붙잡고 있지 말고 한 세션 안에서 주제들을 섞어서 공부해보세요. 혹은 더 간단하게 공부할 주제들을 종이에 접어놓고 무작위로 뽑아서 다음 공부를 결정하세요. 처음엔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진도가 깔끔하게 팍팍 나가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쾌한 노력이 바로 내가 안전지대를 벗어나 진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샤는 사부 세 번째 방법, 정교화, 일라버레이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것을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은 세 번째 방법인 교화,
일라버레이션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정교화는 단순 암기가 아닙니다. 반복도 아닙니다. 정교화는 당신이 배우는 것에 더 깊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맞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제 삶에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날 때 뇌는 그것을 하드디스크에 독립된 파일처럼 저장하지 않습니다. 뇌는 기존의 지식망에 그것을 붙일 방법을 찾습니다. 연결고리를 만들고 관계를 쌓고 익숙한 맥락 속에 배치하려 하죠. 이것이 인간의 뇌가 실제로 배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을 무작정 외우거나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고만 있을 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죠.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능동적으로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방금 배운 것을 당신만의 언어로 다시 표현해보고 그 분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듯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가르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뇌를 위한 훈련입니다. 개념을 쉬운 단어로 설명하려 애쓸 때 뇌는 단순히 책에서 본 것을 알아보는 수준을 넘어 그것을 완전히 소화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은 기계적 암기보다 수십 배 더 복잡하고 견고한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결 덕분에 정보는 한 개의 칸에 갇혀 있지 않고 여러 칸과 연결됩니다. 즉, 나중에 그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개 생긴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 하나를 잊어버리더라도 연결된 다른 지식들을 통해 그것을 추론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암기와 이해의 차이입니다. 암기한 사람은 질문의 표현이 조금만 바뀌어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해한 사람은 질문이 어떤 각도에서 들어와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법. 개념 하나를 배운 뒤 그 전공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설명해 보세요. 전문 용어를 쓰지 마세요. 책에 나온 정의를 그대로 읽지 마세요. 그저 당신만의 단어로 말하거나 써보세요. 만약 술술 설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해한 것입니다. 만약 말이 막히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책의 표현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부분을 더 깊게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팁. 쉬운 단어로 설명한 후 그 개념을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다른 것과 연결해 보세요. 복리를 배우고 있나요? 그것을 소문이 퍼지는 방식과 연결해 보세요. 면역 체계를 배우나요? 그것을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과 비교해 보세요. 이런 엉뚱해 보이는 연결들이 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억의 닷, 앵커이 됩니다. 열이 오브 세 가지 방법의 결합, 적게 공부하고 더 많이 기억하기. 이 세 가지 방법은 서로 대체제가 아닙니다. 서로 보완하며 일관된 학습 과정 속에서 함께 쓰일 때 최고의 효과를 냅니다. 이상적인 공부 세션을 상상해 봅시다. 공부해야 할 단원을 펴고 책상에 앉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하이라이트 하는 대신 한 문단을 읽고 나서 책을 덮고 방금 읽은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기억하려고 애쓰세요. 이것은 공부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작은 규모의 인출 효과입니다. 한 단원을 다 공부했다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10분간 자문해 보세요. 핵심이 무엇인지, 새로운 개념은 무엇인지,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질문을 플래시카드에 적으세요. 이것이 인출 효과와 정교화의 결합입니다. 다음 복습 때는 단원 첫 페이지부터 다시 읽는 대신 플래시카드를 꺼내세요. 이때 셔플 기능을 켜서 여러 주제의 질문이 무작위로 나오게 함으로써 새 내용과 옛 내용을 섞으세요. 이것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만나는 지점입니다. 결과는 단순히 더 많이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배운 것을 그대로 읊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그 지식을 응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이 과정은 읽고 또 읽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1시간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책을 읽는 3시간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쉬워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실제로 배우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슐 결론, 공부에 대한 진실.
공부는 본래 편안한 활동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당신은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뇌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화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좋은 신호입니다.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보가 단기 기억을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장기 기억 저장소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읽기로 공부하는 것을 멈추세요. 자가 테스트로 공부하기 시작하세요. 경직된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을 멈추세요. 뇌가 문제를 식별하도록 섞기 시작하세요. 정의를 외우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의 언어로 다시 설명하며 이해하기 시작하세요. 방법에서의 3가지 작은 변화가 결과에서의 완전한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